안녕하세요. 은평구청장 김미경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 우리는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500여 백신 동행단을 비롯해 마을의 안전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을 살뜰히 챙기는 자원봉사자분들의 활동 덕분으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0월 20일부터 3일간 마음 백신 힐링 은평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1년 자원봉사 VD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유공자 포창과 자원봉사 웨비나 시민 공동 실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준비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음에는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평구 자원봉사협의회 회장 조주희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나의 무엇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압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거를요. 봉사하면서 또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평 구민들이 서로 함께 나누며 사는 구민들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은평구의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하고 또 여러분에게 복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장 우영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2021 은평구 자원봉사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행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웨비나 주제에 대한 기조 발제가 있은 후에 주제별 자원봉사 사례 발표를 마친 후 주제별 자유토론 후 오늘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로운 시민실천 자원봉사를 이야기하는 2021 은평구 자원봉사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희욱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응암산동 자원봉사 캠프 이지은 캠프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유지영 캠페이너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셜 액션 네트워크 베이크의 이은희 매니저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바쁘게 수어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건도 선생님 저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어 통역을 해 주시는 서동은 선생님이십니다. 네, 먼저 이 웨비나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원봉사 현장에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점은 직접적인 대면이 온라인 또는 비대면으로 다 전환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서적인 외로움 또는 사회적 고립감이 커지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었지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원봉사 현장이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였고 온라인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겪게 되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유로운 시민 실천의 사례가 많이 나타났게 됐고요. 다양한 참여군들이 또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자원봉사 웨비나는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웨비나의 주제가 일상인 자원봉사, 자유로운 시민 실천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이 지속될 텐데 자원봉사 현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조화할 것이며 많은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은평구 자원봉사 웨비나에서는 일상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원봉사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변화 사례와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다수 인원의 행사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 행사는 촬영 후 은평구청 유튜브 동영상으로 전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희욱 센터장님께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자원봉사 현재와 시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처음 말문을 제가 열겠습니다. 말문을 여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마스크를 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만들어낸 우리 문화인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같이 사는 세상에 우리네들의 몸에 필수 부착물이 이 마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면서 마스크를 끼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가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만나는 걸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힘들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논농사 지역하고 밭농사 지역의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거나 관계 맺는 방식이 좀 다르대요. 논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모두 같이 줄 맞춰서 심어야 되고 하니까 옆 사람의 눈치도 보고 옆 사람의 눈도 자주 보고 이렇게 알아챕니다. 우리 옛날 모 심기 할 때 생각하면 줄 맞춰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럼 옆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 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눈으로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꽤 있답니다. 그런데 밀농사 짓던 밭농사 하던 서양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 밭에서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입으로 말로서 설명되지 않고 말로서 전달되지 않으면은 이게 뭔가가 이제 얘기가 안 주고받아지는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입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를 낀 상태 속에서는 서로 간에 교감이 되거나 공감이 되는 것들이 또는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서양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도 힘듭니다. 벌써 2년째 지금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물리적 거리두기가 점점점 사회적 거리감을 더 넓히고 있고요. 이 고립감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 각자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각자가 되게 사실은 심각한 딜레마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냐? 사실은 우리의 일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습관, 문화, 생활인 거죠. 반복되는 어떤 습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가 만들어낸 변화가 뭔지를 잘 봐야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일상의 실천이 뭔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일상의 공간이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저희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하고 있는 게 안녕 캠페인입니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공간에서 사람들과 주고받는 교류하는 방식을 바꾸자, 말을 걸자라고 해서 말 걸기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 캠페인을 제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 역시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동네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중요한 공간에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우리 속칭 쌩 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눈을 보고 아는 체 하고 입을 열어서 말을 걸고 하는 인사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이제 묘한 경험들을 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나고 난 상황인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출근을 하려고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탔는데 안에 사람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그분이 안 받더라고요. 안 받고 대신에 제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섭섭한 마음 뭐 이런 게 들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요즘 우리 내에 우리의 일상 공간에서 우리의 행동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내 몸에 그런 게 익혀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의 패턴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타인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되게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문화, 그런 습관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몸 안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일상 공간에서 이런 행동의 변화, 이런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저는 이것이 결국에는 일상에서의 변화는 우리 일생에서의 변화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생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를 경험한 최근의 이 경험이 우리 일생의 몸에 배는 문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의도적인 변화, 새로운 일상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 단절의 문화, 거리감의 문화가 우리 일평생을 따라가는 아마 그런 문화로 고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꿔내서 다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의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서 의도적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상을 바꾸는, 일상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원봉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서 우리 은평 지역의 일상의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나 버스 정류장이나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만남의 방식을 바꾸거나 어떤 만남의 어떤 시도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장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소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뭔가를 하는 것을 저는 새로운 자원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장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가 방금 이 습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띄웠는데 습자가 뭐냐면 이 날개 우자에다 밑에 백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새들이 날아가는 연습을 할 때 날개짓을 100번을 해야 이제 나는 게 몸에 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일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은 이게 우리를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버릇을 바꾸는 작업, 습관을 바꾸는 작업이 우리 일생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새로운 의미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원봉사를 이렇게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치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자원봉사. 이런 걸 찾아 나가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감으로 서로 단절되어 버린 사람들을 새롭게 다시 이어낼 수 있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찾아내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일상 공간에 쌓이고 있는 단절과 고립을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이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같이 이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될 자원봉사의 일감을 새롭게 정리하고 의미 부여하고 새롭게 세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일감들을 보면 한 15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감들이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각자 여기서 어떤 분야에 어떤 번호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요. 1번부터 15번까지의 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입력되는 게 몇 번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되게 아이러니한데 15번입니다. 15번이 그 밖입니다. 기타. 저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일감이 사실은 잘 분류 안 되는 게 훨씬 많다.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이 중에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의미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개발되는 활동들이 훨씬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감을 개발해야 될까? 지금 어떤 일을 해야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감을 분류할 때 일감을 분류하는 이유가 뭘까? 일감을 분류하면은 어떤 분야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될까? 어떤 분야의 자원봉사가 지금 필요할까라는 걸 찾아내야 될 텐데요. 그걸 찾아내려면은 일감을 분류하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여름에 가장 많이들 드셨던 것 중에 하나가 수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이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소일까요? 과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생 초본류에서 자란 것은 채소고요. 단연생 목본류에서 자란 것은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단연생 나무에서 자란 것은 과일이고요. 1년살이 풀에서 자란 것은 채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박은 채소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수박은 달콤한 과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요. 실제로도 과일 가게에서 팝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무엇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입니다. 또 하나 분류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책 보러 가는 공공도서관에 가면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분류법이 있습니다. 책 분류법에 멜빈 듀이가 만든 10진 분류체계에 따라서 책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책 사러 가는 문고, 서점에는 가면은 책 분류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점에는 가면 A, B, C, D, E 이렇게 코너가 나눠져 있습니다. 책 분류법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책을 고객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 거고요. 도서관에서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분류를 합니다. 다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현재 우리는 어떤 자원봉사 일감을 개발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문제랑 연결시켜 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시기에 어떤 변화의 방향,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따라서 자원봉사 일감이 세팅돼야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면은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몇 번의 활동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목표가 뭘까요?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변화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일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자원봉사 일감을 개발하는데 중심이 돼야 될 기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일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합시다. 자원봉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일관된 방향과 우리 삶의 변화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의 일감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은평지역에서는 어떤 일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니까 은평지역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 공동의 실천을 하자, 100대 과제 이런 것도 제안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우리의 변화의 하나의 목표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만났던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도 사실은 지금 대학 다니면서 다들 자기 방에 갇혀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를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동네에서 갈 곳이 없는 은퇴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어떤 변화의 활동에 참여하려면은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일감들을 개발해내는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드려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기존의 활동들의 일감 분류가 아니라 은평 지역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일감을 새롭게 설정하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 활동이 많아지면은, 그런 자원봉사가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많아질수록 그 자원봉사 활동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변화의 주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나 욕구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한 번씩 자원봉사 실태조사라는 걸 합니다. 작년에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그 한국자원봉사 문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다가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당신은 왜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라고 하는 자원봉사 동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똑같은 질문을 했고요. 2020년도에 그 질문을 다시 했는데 결과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2017년도 조사에는 왜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의 답변이 뭐였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라는 게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도 작년 조사에서는 왜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라는 질문에서 1등을 한 답변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역사회 속에 의미 있는 어떤 기여도 중요하지만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 내가 발전하고 싶은 것, 새롭게 개발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자원봉사로 이끌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매우 주목해야 될 것들은 개인들이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욕구와 자신의 관심사와 자신이 성장하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성장에 대한 바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의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켜 봅니다.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비행기에서 만약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산소 마스크 누가 제일 먼저 써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가 제일 먼저 그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해보시면 비행기에서는 안 내려줬을 겁니다. 나부터 써야 됩니다. 그죠? 애기부터 씌워주고 사회적 약자부터 씌워주는 게 아니라 나부터 쓰고 도와줘야 될 누군가를 씌워주는 게 산소 마스크를 쓰는 순서입니다.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하고 지원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자원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활동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수요처, 단체 등등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들이 자원봉사자들을 키워내고 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얻어낸 자산과 성과나 경험들을 잘 발전시켜서 자신의 성장과 자신의 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의 리더들이 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리더로 발전할 수 있고 그들이 얻어낸 어떤 자원봉사의 경험들이 우리 지역 전체의 사회적 자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내줘야 이 자원이 더욱더 확장돼서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시대의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접근법이 성과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제도를 개발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 시기에는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만 내면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결심도 필요하고요. 그 활동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의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회 제공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멍석도 깔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줘야 된다. 앞에 보여지는 그림처럼 예전에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도 충분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회적 약자들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게 그렇습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걸 하던데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울감도 해소하고 사회에 다시 활기 있는 사람으로 복원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그들한테 줘야 된다. 이게 사회적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우울한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줘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함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 제도를 이제는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집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의 봉사 활동들을 촉진시켜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같이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학교 교육에서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성적 격차를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 공부 못하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을 했고요. 근데 또 다수의 학생들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 시대에 제일 힘든 거는요,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에서 많은 것들이 생략되거나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위축되고 생략된 것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내는데 매우 중요한 필수 영양소들이 생략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사회적인 인성을 경험하고 갈등도 경험하고 하면서 사실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줘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필수 과목만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사실은 영양 불균형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성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봉사 학습에 무엇보다도 우리 은평 지역에서 집중해 줘야 된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학생들로 키워내자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균형 잡는 데 있어서는 봉사의 경험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이 자원봉사의 기회도 더 확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서울시 센터에 있으면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사회봉사 담당 교직원들하고 계속 지금 고민하고 토론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 학번이라고 합니다. 작년 올해 학번들입니다. 이들은 대학을 들어왔지만 선배와 후배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동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라고 하면 대체로 그동안 사회가 인정해줬던 게 대학을 졸업했으면은 기본적인 리더십과 의사소통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은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대학이 주는 커리큘럼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일상의 공간 속에서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사실은 많은 경우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1학년으로서의 경험과 4학년으로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학생다워지고 대학생이 되어가는 매우 중요한 어떤 학과 습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학들이 사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대학생들한테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로서 이 자원봉사 활동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센터에서는 각 대학의 사회봉사 담당 교직원들하고 지금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학생들이 사회인으로서 대학생이라는 역할을 가지고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 참여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어른으로, 성인으로,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짤막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나가는 세상을 우리가 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의 장에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은평 지역에서 그런 변화가 많이 기획되어지고 시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 20여 분의 발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희에게는 시사점이 많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코로나 시기에서 우리 일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 속에서는 저희가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그리고 그 도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저희 새로운 미래를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주체면, 그리고 개인들의 욕구,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함을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사례 발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개인의 욕구 부분들, 어렵지만 사회 공익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런 시민들의 참여,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논의가 될 텐데 많이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례 발표 첫 번째는 지역사회 돌봄의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안녕한 시민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응암 3동의 이지은 캠프장님의 사례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암 3동 자원봉사 캠프장, 이지은입니다. 앞에서 이제 들려주신 말씀 들으면서, 그냥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구나,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고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와중에도 나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2020년 1월에 아마 설 연휴쯤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좀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가, 큰애가 이제 군대 제대를 할 무렵이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근무를 대구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효도를 했다고,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네가 제대를 해주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사실 초기에는 그렇게 겁이 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냥 이번에도 좀 잘 지나가겠구나.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그냥 금방 해결이 될 것처럼 또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서 나름은 조금 안일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일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만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좀 그래도 조금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해결이 나겠지. 그냥 원래도 재난에 강한 국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잘 이겨낼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온 국민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마스크를 만들 줄 알았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마스크를 만들게 된 거는 그냥 뭔가 뭐라 그래야 되죠? 유행처럼 번진 일은 아니었었어요. 공적 마스크를 구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조차 쉽지 않은 분들에게 점점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 캠프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만들면서도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이 코로나라는 것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함께 하지 마라. 그래서 천을 자르고 꼬매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과정도 만나지 말고 모이지 말고 그 상황에서 해라, 이런 메시지만 계속 던져지는 상황이라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이제 이어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이다 보니까 이웃들을 만나는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함께 마주하고 인사하고 지내시던 분들도 대문 한번 열기가 너무 힘들고 마치 서로가 범죄자를 만난 것 마냥 슬슬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이제 빠져들게 했고, 또 하나가 초기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은평에서 이제 첫 번째 확진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는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좀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거기 어디에 확진자가 나왔대. 실제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돌아다니시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대.
뭐 이런 언론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았던, 전혀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떠도는 일들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나 캠프에서는 원래도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계속 뭔가 관계망을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 급하게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스크를 만드는 것 외에 이제 일일이 찾아뵐 수는 없으니까 전화를 드려서 이제 현재 안부 건강도 좀 여쭙고 코로나에 대한 올바른 정보도 제공하는 일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열이 나도 병원에 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감추시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우선은 그런 정보를 좀 분명하게 전달을 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캠프가 해야 하는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요렇게는 더 이상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비대면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특히나 이 비대면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웃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사회 관계망에서 단절을 겪으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캠프를 포함하여 자원봉사자들은 비대면 방식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좀 시작을 했는데 영상을 조금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저거 앞에 왔거든요. 몇 층에 사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생활 필수품 이런 게 혹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독거 어르신 이렇게 위주로 해서 그거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이제 전화로 이렇게 안내를 드렸어요. 나가실 때는 마스크 끼고 나가시라고 전화 드리고 이제 간단한 물품 오늘 전달하러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마음을 모으면 이깁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영상 속에 있는 물품을 보면 코로나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찮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이기는 해요. 근데 긴급하게 물품들이 필요하시고 또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외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물품조차도 너무 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안에 봉사자들이 써준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아래에 있는 물품들도 사실은 이제 기부를 해주신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의 이제 정성이 모아진 것들을 어쨌든 전달은 하고 싶었는데 이조차도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대면은 어렵다 하시니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 문고리에 걸어두고 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초기에 이제 마스크들을 구하기가 힘드시니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덴탈 마스크를 한 때가 꼬질꼬질한 거를 한 2장, 3장씩 겹쳐서 사용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나름 이제 줄을 서거나 뭔가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잘 구입을 해서 쓰고 계시는데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누가 보기에도 너무 안쓰럽고, 이거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이제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저희가 이 안녕 가방을 전달한 이후에, 했던 그 캠페인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평에서 이제, 거점 한 8군데를 정해가지고, 더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했었어요. 저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적 마스크를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2장 정도 구입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공적 마스크를 좀 그러니까 기부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면 마스크로 대신 조금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가 됐었던지라 그렇게 좀 교환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이 캠페인이 밀집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이제 위급한 상태이다 보니까 누가 와서 참여를 해주시고 어떤 분들이 나와서 봉사를 해주실까라는 고민이 좀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캠페인을 지나오면서 가장 좀 크게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하게 내가 일주일에 써야 하는 2장을 내주시는 분들도 감사했지만 일상에서 내 이웃을 생각하면서 나의 시간을 여기에 와서 보태주시는 분들을 만나 뵙고 나니까 저는 그 감동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그 이전에는 봉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캠프에 소속돼 있는 뭐 활동가라든지 캠프장 아니면 기존에 오랜 시간 봉사를 해주셨던 분들, 마치 이제 자원봉사가 직업인 양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이제 봉사활동이 이어졌다고 한다면 저 착한 마스크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상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봉사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봉사를 시민들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특정한 기술이 있거나 뭔가 여유가 있거나 그런 분들만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였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시민들을 만나뵐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한 3차례, 4차례 정도 캠페인을 하는 동안 250여 장 정도의 마스크가 기부가 되어서 요거를 전달할 수 있는, 더 필요하신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는 저때 당시에는 뭐 돈이나 이런 걸 따로 기부받는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마음을 써주신다고 해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기꺼이 현금으로 기부를 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일인데 너무 주저없이 고민 없이 다 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보람된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봉사활동에 대한 물꼬를 텄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저희를 단절시킬 수 있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이제 가족조차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뭐 비일비재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돌봄에 대한 공백이 커지는 상황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절 안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들을 뭐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근데 기존의 봉사 방식은 더 이상은 뭔가 할 수 없다라는 한계치만 계속 만나게 되었고 저희가 이제 아까 착한 마스크 캠페인이나 이제 시민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것들을 좀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방식과 다르게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하는 일상에서의 봉사들을 찾아내시더라고요. 저는 이 또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부터 뭔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열심히 지금 백신을 주사를 맞고 있고 또 어떻게든 이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혹시 또 이와 비슷한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가올 거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이제 조금 들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벽하게 프로 봉사자처럼 전문적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오던 봉사
이 영역을 이제는 대중의 것으로 조금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재난이라는 것 앞에서 특히나 우리들은 좀 뭉치면 얼마나 힘이 커진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난에서는 힘이 큰 무리가 다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네, 이랬을 때 자원봉사 캠프가 완벽하게 자원봉사의 플랫폼으로서 뭔가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이것들을 잘 토착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자원봉사가 보상의 체계에서 좀 동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시민들이 시민성을 발휘하면서 각각이 봉사자로 참여한 이 모든 그룹들이 그 안에서 서로가 원하는 가치를 충분히 얻어가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치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봉사 캠프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소규모 그리고 각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자원봉사 캠프는 동단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원봉사 거점인데요. 은평구에는 16개 자원봉사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특히 어려운 이웃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이제 거점이 이제 자원봉사 캠프인데요. 그래서 참 역할도 많으셨고 힘들기도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힘들어도 지치지 않으시고 좀 새로운 역할들을 찾으시고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어려운 이웃들도 발굴해내시는 거에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봉사 캠프는 작년, 올해 연이어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녕하면 나도 안녕합니다. 네. 그 이재인 캠프장님이 발제의 주제로도 슬로건으로도 뽑아주셨는데 코로나 시기에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만 괜찮다고 잘 사는 사회가 이미 아닌 거죠. 그래서 이웃하고 나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끊임없이 찾는 자원봉사 거점으로서의 캠프 역할에 대한 방향에 대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기후위기. 일 것 같아요. 지금 가을인데도 굉장히 더운 가을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그 시민 참여 캠페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시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시민참여 캠페이너 유지연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시민참여 캠페이너로 일하고 있는 유지연이라고 하고요. 제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사실 의미별로 많이 안 했었는데 오늘 앞선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인사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발표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안녕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를 지키는 실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단체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린피스는 국제환경 단체이고요. 저희는 환경보호, 그다음에 평화 증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주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그린피스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환경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사무소들과 열심히 협력을 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가 사실 미래를 지키는 실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과연 기후위기가 미래를 위한 실천일까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희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왜 캠페인 참여하세요? 여쭤보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걱정돼서요. 우리 미래 세대가 걱정돼서요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공감 정말 많이 하실 텐데 기후위기가 사실 미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일어났던 기상이변들을 쭉 모아봤어요. 이게 올해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텍사스, 미국이죠. 텍사스에서는 30년 만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고요. 막 전기도 끊기는 상황들이 있었고, 모스크바에는 폭염 때문에 이렇게 물놀이를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았고, 오레곤주, 미국이죠. 여기도 산불이 몇 달간 꺼지지 않아서 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가까운 중국에서는 홍수 때문에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엄청 났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올해 한 해에만 일어났던 현상들이고, 사실 기상이변 현상들이 뭐 굳이 멀리 안 가더라도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으실 만큼 이미 다 기후위기 문제를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이 발표 제목을 다시 명명하고 싶어요. 미래를 지키는 실천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을 지키는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띄우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탄소 예산 시계라고 하는 건데요. 그 과학자들이 산업화 이후에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5도라는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인류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 기후위기 현상이 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1.5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7년 정도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으로 10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사실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탄소,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저탄소 기반의 경제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캠페이너님, 이렇게 시민 대응 얘기하라는데 이렇게 탄소 얘기라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시민의 실천의 부분이 이것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 기후위기 문제는 뭐 누구 하나의 행동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변하고 기업이 변하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탄소 기반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과 정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만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시민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환경보호 운동, 활동, 실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 조그만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볼게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변화가 오겠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현장 일선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기후위기의 어떤 현상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거 작은 실천으로 사실은 되지 않는 건데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 빠른 속도의 변화를 만들려면 변화를 이끌 주체로서 시민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환경보호 자원봉사, 환경보호 개인, 시민들의 실천하면 이런 그림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 쓰레기 줍고 전기 아껴 쓰고. 근데 이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활동인데 이 시민들의 역할은 사실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조금 더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는 이제 자원봉사 이 생태계 안에서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원봉사 얘기했을 때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만 좀 이게 이야기가 됐었다면 이제는 아니다.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은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하고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점점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시는 부분도 강조를 하셨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종합해서 본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시민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먼저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시민들이 해야 하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는 시민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들이 사실 제가 환경단체에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희 주변 친구들, 가족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사실 그분들이 뭐 가족이나 친구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안 들어보지 않았을 텐데 단지 이제 주변 사람이 환경단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 내 옆에 있는 시민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시민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큰 미디어나 어떤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도 물론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동료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수록 우리 사회의 어떤 마인드셋이 함께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그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과 그다음에 기후재난 현장에서 기후재난에 어떻게 하면 더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국내외 기후 시민 행동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도 많이 도전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오영아 센터장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아니다. 코로나 상황이 물론 우리에게는 도전이었지만 새로운 기회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완전히 공감을 해요. 저희는 이제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이 사무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단체 캠페인에 참여하시고 싶으셨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이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지역에 계시는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었던 활동들을 이제 좀 더 규모를 확대를 해서 오히려 캠페인 효과가 확대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발견을 하면서 이거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좀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시민행동이 강화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는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사례들을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어떤 액션, 비폭력 직접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작년 6월에 21대 국회가 개원을 딱 앞두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사실 국회가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해야 하는 활동들이 정말 많거든요. 법안 발의도 그렇고 정책 수립도 그렇고. 그래서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해달라라는 것을 이제 요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사전에 이제 영상을 비디오 메시지를 녹화를 하셔서 그거를 저희가 홀로그램 형식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가 대면 시위나 대면 행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돌파구를 찾았었는데 오히려 이게 좀 시각적으로 좀 선명하게 나오면서 많은 언론에서도 좀 주목을 했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분들이 이제 국회에 요구했던 활동들에 이어서 최근에 탄소중립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에다가 명시하는 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전화를 직접 시민분들이 걸어서 나는 시민이다. 시민 누구누구다. 기후위기 대응 문제 나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 있냐? 관심 있으면 더 열심히 행동해달라. 이렇게 시민들이 전하는 게 사실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난 압박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전화 행동을 저희가 같이 조직을 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데이터 액티비즘인데요.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기에 좀 저희가 어떤 인력 자원 이런 차원에서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 시민분들이 데이터 확보에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캠페인에 활용을 하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일회용 플라스틱 시민 참여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배달 많이 하시면서 가정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그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그 어느 기업에서 이게 쓰레기가 나온 건지 그다음에 이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하셔서 이걸 기록하셔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260가구가 조사를 하셔서요. 저희가 아무래도 식품, 음료, 포장재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도 내고 저희가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는 활동을 시민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활동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 21대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이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고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기도 하는데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리뷰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45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이 거의 10쪽이 넘는 회의록들이 다 읽으시면서 이 발언은 기후위기 대응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혹은 이 법안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 도움이 되는 법안이야. 선정을 하셔서 그걸 저희가 점수화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 누가 과연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 활동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5명의 국회의원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선정이 되신 의원님과 저희가 이제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정말 제대로 해달라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잘 보여주셨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해외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그린피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베리아에서 정말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위성지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시베리아 산불 현황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피스 러시아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지도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한국도 산불에 전혀 안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좀 이런 재난 상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활동에도 자원봉사자분들이 또 동참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도록 제가 갖고 왔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나의 옆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위기를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비대면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스앤런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올해에는 플로깅 컨셉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달리면서 이 쓰레기를 주우시는 플로깅 컨셉으로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달리는 게 무슨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돼? 근데 사실 이제 달리면서 내가 그냥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고 또 내가 달린 거를 이제 SNS로 공유를 하면서 내가 달리는 이유는 지구를 위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린다. 당신들도 함께 동참해달라. 이런 것들을 널리 공유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8,600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서 이게 정말로 많은 시민분들이 기후위기에 동참하고자 하시는구나라는 것도 제가 체감했던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활동 때는 시민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앰베서더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했었던 활동입니다. 이렇게 달렸던.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요즘에 디지털 공간에서 콘텐츠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과 관점들이 다양한데 저희가 환경단체여도 저희가 좀 생각하기 힘든 아이템들을 자원봉사자나 시민분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그걸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관광지가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더 위험해진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카드뉴스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셨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그린피스 채널에서 소개를 했었거든요. 되게 많은 이제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느꼈던 게 우리가 전문가로서 보는 입장과 또 시민 대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때는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 다른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것도 체감을 하고 매우 저희도 흥미로웠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센터에서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린피스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미 이제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특히나 기후위기 재난 상황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더불어서 이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재난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린피스 필리핀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산불을 진화하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훈련을 한다든지 태풍이 일어났을 때 피해 지역을 지원하는 이미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사실 한국도 폭염 상황이라든지 그런 수해 지역 복구에 정말로 많이 이미 지역 자원봉사 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단지 그것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재난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이제 기후위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리고 자주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지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하고 재난 상황이 있을 때 더 빠르게 더 시급하게 취약계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요즘 주목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역할은 결코 정부와 기업과 비교했을 때 작지 않고 정말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역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시민들이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후위기 적응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네, 앞으로도 어떤 활동을 하실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응원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를 또 접하니까 저희가 많은 배움의 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제가 확 다가오는 게, 홀로그램을 이용한 캠페인은 사실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는 이런 거는 뭐 K-팝이라든지 연예계에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공익 활동에도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너무 좀 새롭기도 하고 굉장히 효과적이고 시민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런 비대면 상황이 공익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런 어떤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 사례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사례가 될 텐데요. 소셜 액션 네트워크 베이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단체이고요. 프로젝트 매니저 이은희 님의 사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셜 액션 네트워크 프로젝트 매니저 이은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사실 월드비전 나눔 혁신팀에 현재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1년의 좀 히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전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연결할 수 있을까? 정말 후원자가 원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저희와 같은 비영리 기관이 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또 주는 것이 맞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기반으로 해서 사내 워크숍이 아주 작게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서 찾았던 어떤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 오늘 소개해드릴 베이크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크는 지금 앞장에 보시면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두 곳의 로고가 더 보이실 텐데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월드비전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 기관의 전문성, 그리고 기술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성, 또 어떤 운영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단체가 함께 모여서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본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베이크는 밸류 메이크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빵을 굽듯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어떤 기관이나 활동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이렇게 갖고갈 수 있다는 것에 저희가 몇 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이 발견한 사회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 때 개인들의 힘을 함께 이용해서 함께 협력해서 더 시너지를 내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꿈꾸면서 베이크를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크 안에서 만들어지는 저희는 캠페인들을 소셜 액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에 사례에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그 사례들이 담기는 그릇, 그 놀이터가 되기를 베이크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만드는 아주 작은 액션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이 개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그린피스와 같은 그런 캠페인들, 작고 큰 액션들이 이곳 안에서는 상하의 구분 없이 크고 작음의 구분 없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활동가 분들을 만나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이렇게 좀 분절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기록은 어디다 하고 그래서 활동가 분들이 보통은 3-4개의 서비스들을 함께 이용하시는 것들을 보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개인들, 활동가들, 커뮤니티들에게 좀 딱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이크를 보면 베이크 안에서는 다양한 기록들을 쌓고 활동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유되고요.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투표의 기능도 있고 회의를 열려면 그 안에서 회의까지 하는 다양한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추가로 좀 주목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럼 베이크에는 어떤 캠페인들, 어떤 액션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UN SDG 그 17가지 가치 중에 하나를 연계해서 최소 한 가지를 연계해서 액션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크에서 간단하게 액션을 설계하실 때 내가 여는 액션이, 내가 여는 캠페인이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된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재미있었던 게 처음에는 뭐 한두 가지 선택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액션은 6, 7가지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봤을 때 충분히 또 이해가 되는 그 연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이제 열 때도 이걸 가치를 선택하지만 진행하면서 더 많이 배움을 얻으시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실천하면서 17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기후변화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빈곤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편하게 익숙하게 또 이제 이해해 가시는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액션을 열 때도 선택하지만 저희가 향후 바라기는 이제 베이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개인들의 사회적 가치를 잘 측정하고 평가해서 보상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가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합적인 기능들, 기존의 시민들, 개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다양한 부분들, 자료를 쌓기 어렵고 또 모금의 역할 외에는 특별히 할 게 없다라든지 또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거 챙기는 거 말고 좀 더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기여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페인 포인트 지점들을 저희가 잘 담아서 베이크를 통해서는 참여자 주도의 캠페인을 작든 크든 다양하게 열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좀 맞춤형으로 제안 드리는 것들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이크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때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베이크를 만들게 한 되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명의 아이를 둔 30대 후반의 어머니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엄마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했던 한 6개월 동안 5개의 소셜 액션을 만들고 1,500명 이상의 연결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크라는 플랫폼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할까 고민할 때 내 아이의 엄마가 이 정도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가 충분히 의미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사례는 그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 대상 또 뭐 그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날 오셨고요. 엄마들이 기획한 장터에 아이들이 주인공이 돼서 본인들이 집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장터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한 500명 이상의 분들이 모였는데요. 이곳에서 물건을 팔고 제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물건을 판 걸 100% 기부하세요라고 하시지 않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봉투를 마지막에 하나씩 나눠주시고 오늘 판매한 물건을 기부하고 싶은 만큼 기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모여진 금액들을 이제 서울대병원에 있는 중증질환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았던 건 저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한 활동이 어렵거나 또는 굉장히 정형화되지 않고 놀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도 있었고
노래도 할 수 있었고 또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오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선물, 아이스크림도 주는 그러니까 저도 축제를 경험한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기억이고 제 아이도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400여만 원이 모여서 한 4-5번의 정말 재밌는 캠페인들을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서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사례를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러닝크루 무브먼트 2019 제리캔 챌린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월드비전에서는 매해 30개국에서 식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대신 시민들이 러닝을 하고 일정 부분 기부할 수 있는 캠페인을 마련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캠페인인데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 러닝 클럽, 요새 러닝이나 뭐 하이킹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안에는 또 러닝 클럽이 존재하는데 그 러닝 클럽의 직원이 우리가 이거 한번 이렇게 연속해서 저희가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또 다음 타자로 넘어가는 그런 활동에 한번 제리캔 챌린지를 진행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기획부터 실제 실행되는 전 과정을 한 4-5명의 직원들이 주도해서 업무와 상관없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 달릴 때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물통을 이고 달리는 챌린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도 멋지게 다들 인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행사를 통해서 한 1,8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1,800여 개의 다양한 포스트들이 생성되고 그리고 이때 기업 매칭도 또 여기 참여했던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이렇게 뛸 때마다 또 일정 금액이 후원될 수 있게끔 이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내 아이를 둔 엄마의 액션과 또 월드비전 같은 어떤 활동가의 일들이 어떤 경계 없이 내가 좋아하는 가치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이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이제 캠페이너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위기는 저도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베이크에서 어떤 액션보다도 가장 활성화된 액션이 바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액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달 전에 저희는 활동가가 만든 액션이 아니라 개인이 만든 액션으로 시작된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0주 동안 이게 습관이 돼야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10주 동안 지구를 위한 습관을 만들자라는 액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화면에도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장면을 했는데 연령대가 20대 초반부터 초등학생도 있고요. 뭐 40, 50대까지 굉장히 폭넓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비대면 시대, 저희가 좀 고민하는 자원봉사의 형태라고 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연령대로 구분이 되어 있다거나 그 연령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좀 제한적이라면 이런 플랫폼 안에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어떤 동일한 가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런 액션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주간의 챌린지를 할 때 3명의 매니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베이크 안에서는 역할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남기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인지 이제 글 옆에 태그처럼 계속 따라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저희가 이제 매니저라는 역할도 부여를 했지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역할을 드렸는데 텍스트를 전혀 쓰지 않고 이제 막 활동에 들어온 사람은 애벌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천하신 분은 달팽이. 그리고 물고기. 이런 식으로 마지막 10주를 다 마치면 이제 지구를 지키는 슈퍼 히어로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역할명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뭐라고. 이걸 너무 재밌어 하시고, 저 물고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먼저 물고기 되신 분을 막 바라보면서 축하드려요. 이런 소소한 소통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기 액션 스토리를 몇 개 가져왔는데, 스테이 뷰티풀님은, 저희가 이제 본명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액션 활동할 때마다 본인이 원하는 닉네임을 정하게 되는데 굉장히 기발한 닉네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이거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저희가 여쭤봤더니 재밌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외롭지 않아서 활동을 한다고 하시기도 했고요. 이제 뭐 별사람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누군가한테 또 영향을 주고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또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가 10주차 마지막인데요. 지금 굉장합니다. 마지막 주차의 어떤 활동들을, 실천들을 저희가 제로 웨이스트, 기후 행동, 그래서 채식 지향 3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이제 매주 미션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미션을 달성한 걸 이제 사진과 함께 올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주를 그 3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달성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소하게 그 매니저인 분들이 이제 선물도 요 안에서 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에도 기여하지만 나도 재미있고 누군가에도 좀 영향력도 주고 이게 하는 일들이 뭐라 그러죠? 약간 뽀대 난다고 해야 되나요? 멋있어 보이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숙제를 저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 활동은 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이크는 어떤 활동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를 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린 발제나 사례 발표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본인이 성장하는 여정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이 일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참여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하고 또 스스로 이런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베이크가 그 역할을 하고 싶고 또 그런 해답지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시간에서도 저희가 함께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나는데 왜 저희가 했던 고민들이 이렇게 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죠?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이신점심,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베이크의 사례에서 굉장히 좀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남는 게, 내 아이의 엄마가 가져온 파급력, 이 1,500명의 참여, 뭐 이게 이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 아이의 엄마가 가져온 어떤 변화 양상의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좀 흥미롭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SDG 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이 일반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한 장치들을 만드시고 또 거기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연결된 지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좀 종합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각각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던져주시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네네. 네, 이지은 그러니까, 캠프장님. 저는 그냥 도움을 좀 청하고 싶어서 네네, 좀 좋습니다. 여쭤보자고 하자면 네.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그 청소년 봉사자들을 만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부에 이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이 이제 더 이상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마치 이게, 그동안은 성적을 받기 위한 뭔가 또 하나의 수단처럼 느껴졌던 봉사활동 자체가,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더 이상 이제 유의미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들려주신 얘기로만 미루어 봤을 때도 사실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얼마나 큰 자양분이 되는지를 여실히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 또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어머님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설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서 일단 자몽사의 캠프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혹시 조언을 주실 이야기가 있으신지 시센터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되게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그냥
옳은 얘기처럼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학교 현장이 되게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선생님들도 부담스럽고 이게 지금 이제 서울 지역도 보면은 학생 봉사 활동은 학교장 재량으로 맡겨져 있다 보니까 학교장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감염 우려 때문에 다들 결심을 안 하는 걸 결심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사실은 그 결심을 못 하는 거죠. 누구도. 그러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나서서 판을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이제 서로가 사실은 설득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까 얘기 들으면서도 앞에 이제 베이크 얘기나 뭐 그린피스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이제 제 얘기 속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약 먹으면 몸에 좋아. 일단 무조건 먹어. 라는 게 기존의 자원봉사에 대한 우리의 그냥 닥치고 자원봉사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다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이 봉사활동이 어떤 효과를 내는가. 그러니까 약 처방을 할 때도 보약이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몸에 좋아. 이게 아니고 어떤 일에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는 일이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먹어야 돼. 이런 것까지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계될 때 소비자라고 말씀하신 대상자들이 선택할 이유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 속에서도 습관을 바꾸려면 100번의 날개짓이 필요하다고 그랬고요. 아까 베이크 같은 경우에도 10단계의 이 프로그램을 했던 거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입해야 될 것들을 정확히 알고 그 투입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적절한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이지은 캠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두 분 뭐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저는 아까 그린피스에서 사례로 말씀하셨던 플라스틱 리서치 같은 활동도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의 좀 모양을 좀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존의 봉사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떤 기관을 찾아가서 일정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게 상당히 큰데 이런 디지털 상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고 충분히 시간으로 측정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베이크도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인증을 조금 더 디지털 상에서 잘 할 수 있을까? 엄마가 대신해주지 않고 스스로 한 기록들이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기록되고 누가 봐도 이걸 인정해줄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개인들의 활동들이 포트폴리오화 된다거나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상태로 또 하나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게 이제 배지라는 체계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굉장히 잘 달성한 사람한테 이건 뭐 블록체인 기술하고 좀 연동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카피해서 딴 데 붙일 수 없게끔 누르면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게 달성이 됐는지를 이제 인정해 줄 수 있는 디지털 인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모양도 바뀌고 그걸 보상해 주는 방식도 조금 바뀌는 형태들을 시도해 보면 시행착오 없이 이렇게 다른 180도 바뀐 새로운 변화로 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의 뭐 좀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시간 인증의 중심에서 좀 뭔가 활동 중심, 인증 중심으로 조금.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그렇게 바뀌어가면 조금은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어떤 토론 주제 던져주실 분 계신가요? 예, 유지연 선생님.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활동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이제 임팩트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현장에서 실무를 하다 보면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자원봉사자분들은 사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제 공감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날 수 없고 그냥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일은 할 수 있는데 그 일 이상의,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상의 뭔가 끈끈한 연대감이라든지 원활한 소통을 이루기가 정말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캠페인 할 때 봉사자분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구하기도 하는데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화사한 공간에서 나오기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 이제 제가 너무 앞에 사설이 길었죠? 이 베이크에서는 사실 원래 기반 자체가 디지털 공간 상에서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봉사자들 간의 연대를 더 이제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배운 결론은 온라인만으로는 해결 가능하지 않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점이 있어야지만 연결이 일어난다. 특히 대부분의 한 상당 부분의 활동들이 디지털 상에서 진행되더라도 그 오프라인 모임이 한두 번이라도 있을 때 이게 약간 증폭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돌릴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몇 가지 좀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제 액션이 활성화되는 곳들을 보면 온라인 상으로만 진행되면 처음에는 불이 붙었다가 중간에 가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아까 10주간 실천하는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그 모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특별 액션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2주차, 4주차, 7주차 할 때 그 줌으로라도 같이 모이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환경 관련된 영화를 본다거나, 근데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뭐 역할에 플러스 2를 드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재밌는 리워드를 드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선발해서 막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거나 해서 약간의 참여의 동기도 드리고 이제 좀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화면으로 만나긴 하지만 그 온라인상의 좀 접점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원봉사 쪽에서도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화 되면서 비대면화 되면서 계속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혹시 또 김희우 센터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혹시 시센터에서의 어떤 방향 뭐 이런 모색하실 게 뭐 이런 게 있으신지. 네. 되게 오늘 재밌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아, 똑같은 비슷한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시센터에서 고민한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건데, 우리가 왜 자원봉사를 다 활동이라고 하는 드러난 액티비티로만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났을 때 이 활동을 갈무리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고, 내가 거기서 이런 걸 경험했어라는 걸 누구랑 소통을 하면서 또 의미가 더 커지기도 하고 풍성해지는, 나누면서 새로운 나눔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은 자원봉사 활동 조금 하고도 그 활동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무지무지 우리가 파이를 키워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정말로 오늘 주제인 만나기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용기를 내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 활동이 만들어낼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을 이렇게 뻥튀기 할 수 있고, 뻥튀기한 영향력이 다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우리 삶의 존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저는 이렇게 선순환을 시키는 게 우리가 일을 잘하는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하기 전에 보통 교육을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활동을 하고 나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내가 활동하면서 이런 걸 경험했어요 라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교육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달았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내 활동에 대해서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더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시센터에서 요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 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경험을 개인적인 느낌에서 끝내지 않고 이걸 사회화시키는, 지식화시키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저희가 서울시민대학에서 자원봉사 대학원 과정이라는 걸 만들려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의 오랜 리더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지식화해서 커리어가 될 수 있게 하고, 내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남들도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네, 저도 네.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항상 캠핑 활동 기획을 할 때 사전의 교육 단계만큼이나 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이 봉사자들이 만든 임팩트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실제 활동을 기획할 때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실제로 국회 모니터링 활동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함께 무려 10,000쪽의 우리가 회의록을 함께 검토를 했다. 그리고 이런 게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졌다. 이런 식으로 좀 포장이지만 사실은 실제죠. 팩트를 말씀드리고 그럼으로써 되게 많은 보상이라든지 뿌듯함을 많이 느끼시고, 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여하신 자원봉사자분들 이름들을 이제 보고서에 꼭 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사소하고 디테일해 보이지만 저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토론이 뭐 굉장히 말씀하실 게 많으셨네요. 굉장히 사실 저도 더 질문을 던지고 싶지만 또 저희가 또 시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건 또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주제 발표가 있고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가 주제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한마디 이렇게 하면서 오늘의 자리를 좀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요.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베이크 소개 들으셨을 텐데 사회적 가치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작게라도 일상 접점에서 이제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베이크로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미래를 위한 실천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실천이 결코 작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이 주변과 지역 사회가 변화했을 때 저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린피스의 자원봉사 활동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지역 사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특히 기후 재난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이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이 시민들이 정말 기후위기 리더로서 충분히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지역 사회 네트워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린피스와 많은 교류와 협업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례 발표라고 해서 이 자리에 좀 같이 참여를 하게 되긴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배움을 많이 하고 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캠프가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이 되었던 자리인 것 같고, 어쨌든 일상에서 시민들이 서로를 걱정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우리의 안녕을 지키는 역할에 캠프가 참 많이 애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은평에 와서 굉장히 많은 영감과 새로운 힌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실질적으로 투자가 필요합니다. 나 바꿀 거야 라고 하는 결심만 갖고는 습관은 바꿔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 투자, 은평구 자원봉사센터가 나눔플러스라고 하는 이 시간 관리를 새로운 어떤 활동 관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눔플러스가 이런 우리의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자원봉사를 촉진하는, 저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걸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런 성과를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저도 배우는 시간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웨비나의 주제가 일상인 자원봉사 자유로운 시민 실천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굉장히 고심해서 골랐어요. 하나는 자유로운, 또 하나는 전환이었습니다. 자유로운은 뭐냐면, 이제 사실 자원봉사 센터도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나
그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가 특히나 이런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자유로운 참여와 액션을 증폭시켜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과제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키워드로 자유로운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잡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시민들의 실천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시사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직은 이 자리에선 성공적인 것은 각 분야의 선생님들이 모두 이 자리에서 재미를 느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저는 1차적인 저희의 성과가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을 저희 48만 은평 구민들과 공유하면서 더욱더 저희가 활발하고 자유로운 이런 시민 실천으로서의 자원봉사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